지난주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58세 환자 정우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해서 아내가 저를 방광이 약한 노인네라고 놀려요. 그런데 매형은 하루 종일 장기만 두고 있어도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요. 도대체 누가 건강한 건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초기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35%가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실 습관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특히 물을 마시고 바로 소변을 보는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건강한지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소개하고 단 3개월 만에 수백 명의 환자 신장 기능을 40%까지 개선시킨 5가지 황금 습관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정우 씨의 사례처럼 물만 마셔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몇 시간씩 참아도 소변이 마렵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신장이 더 건강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소변 생성 과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한 컵 마시면 그 물은 위와 장을 거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 후 혈액은 신장으로 이동하며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1차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이 양은 욕조 3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출하는 소변은 하루 평균 약 1.5리터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장이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를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똑똑하게도 정말 불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변이 나온다는 건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물을 마신 후 20, 30분 안에 소변이 나오는 것은 신장이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나절 동안 한 번도 소변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소변을 잘 참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며 오히려 신체의 정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은 단순히 배출되는 노폐물이 아니라 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건강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매일 아침 아무 비용 없이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 9명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고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변의 색깔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 마치 희석된 레몬수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색을 띱니다. 이 색은 수분이 잘 공급되고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나 짙은 차 색깔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몸이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소변이 진하다면 전날 물 섭취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색은 붉은색,
분홍색 또는 검은 갈색입니다. 붉은 소변은 혈뇨일 수 있고 갈색 소변은 근육 손상이나 간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색이 반복된다면 하루도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색깔 외에도 소변의 냄새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냄새가 거의 없거나 약한 냄새만 납니다. 하지만 비린내, 썩은 사과 냄새 또는 단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요로감염, 당뇨 합병증 또는 케톤산증 같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도 소변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신장이 독소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색과 냄새는 몸이 매일 우리에게 보내는 작고도 소중한 신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소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소변의 거품에 숨겨진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변의 색과 냄새가 첫 번째 신호였다면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거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거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물줄기가 세게 떨어지면 잠시 거품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거품이 작고 미세하며 표면에 오래 머무는 경우입니다. 마치 생맥주 위에 덮인 조밀한 거품처럼 소변 표면에 형성된 거품이 2분, 5분, 심지어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단백뇨라고 부르며 이는 신장 내부의 사구체라는 여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구체는 원래 단백질 같은 중요한 물질은 걸러내지 않고 노폐물만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과망에 틈이 생기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단백뇨는 혈액 검사보다도 더 빨리 나타나는 초기 신장 손상의 징후라는 점입니다. 즉, 피검사에서는 정상이지만 신장은 이미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그냥 소변에 거품이 좀 있어서요 라고 오신 분들이 검사 후 초기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거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오래가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요즘 부쩍 거품이 자주 보이고 며칠째 계속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아주 분명한 세 번째 경고, 부종, 즉 붓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신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신호를 또 하나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오늘따라 눈이 더 부어 보이네 하고 넘기곤 하십니다.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건강한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밀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게 되며 그 물은 중력 방향으로 점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눈꺼풀이, 오후에는 발목이나 종아리 쪽이 쉽게 붓습니다. 특히 다리를 앉은 자세로 오래 두고 있으면 정강이뼈 앞쪽이 눌릴 때 흰 자국이 생기고 5초 이상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의 물이 비정상적으로 고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체중이 2-3kg 이상 급격히 늘었거나 예전에 잘 맞던 반지가 갑자기 꽉 끼기 시작하셨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가 이미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잘못 이해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늘고 눈두덩이나 손등이 자주 붓는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네 번째 신호, 바로 이유 없는 피로와 빈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종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있지만 더 무섭고 조용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잠은 잘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피곤해요. 전에는 하루 종일 시장도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이런 변화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장이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빈혈이 생겨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얼굴색이 칙칙하고 입술이나 손바닥이 창백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또 하나의 무서운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입니다. 나는 원래 혈압이 정상인데 최근 며칠 동안 갑자기 150이 넘었어요. 혹은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조절이 안 돼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고혈압이 아니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신장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악화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혈관이 손상되고 손상된 신장은 다시 혈압을 더 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평소에 혈압 문제가 없던 분이 갑자기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복용 중이던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엔 반드시 신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소중한 신장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위험한 생활 습관과 민간 요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무심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자주 보이는 몇 가지 잘못된 민간요법과 생활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장에 좋다고 해서 동물의 신장이나 간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신장이나 소간을 먹으면 내 신장도 튼튼해진다고 믿으시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동물의 내장은 퓨린 성분이 매우 높아 몸속에서 요산을 생성하며 신장 결석이나 통풍, 심지어 신장세포 파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즙, 영지버섯물, 신비한 약초 추출물처럼 비싼 민간요법 제품을 믿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제품들 중 일부는 실제로 중금속이나 스테로이드, 심지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신장병 환자들의 약 30%는 이런 보신 제품을 장기 복용한 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단식으로 신장을 해독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사를 며칠간 중단하고 물만 마시며 몸을 정화한다는 이 방법은 오히려 근육이 분해되고 질소 노폐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러한 이유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증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진짜 효과 있는 5가지 신장 보호 원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진짜 검증된 방법으로 신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 평생 내 신장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은 수시간 전부터 탈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습관처럼 꾸준히 입에 적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국, 김치, 찌개, 젓갈 등은 모두 신장에 큰 부담이 되는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국은 국물보다 건더기만 드시고 간은 생강이나 마늘 같은 향신료로 대신해 보세요. 단 하루 소금 섭취를 일지만 줄여도 신장질환 위험이 18%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진통제나 한방보조제, 출처불명 보신제는 신장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후에만 약을 복용하시고 광고나 이웃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 수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장을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수치를 체크하시고 조기 발견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30분 산책만으로도 신장 혈류가 2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돈이 드는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값비싼 보약도 기적의 약초도 아닌 우리 일상 속의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 소금을 조금만 줄이는 것, 불필요한 약을 피하고 내 몸의 수치를 꾸준히 살피는 것, 그리고 매일 30분 걷고 일찍 잠드는 것. 이 다섯 가지 황금 습관은 수많은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되살렸고 지금도 조용히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 소변의 색과 냄새를 살펴보고 거품이나 부종이 지속되진 않는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나 혈압 변화는 없는지 가볍게라도 체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이미 몸이 조용히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50세 이상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오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위한 7일 식단과 생활 루틴도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